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19장 9절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이런 경구가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사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악마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는데요. 각종 막말과 집시법, 선거법, 또 내라는 혐의, 등등 온갖 지금 여러 13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지금 대표회장인데, 또 이 사람이 단독 후보로 또 항의총에 이번에 출마를 해가지고 다시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죠. 아무튼 이 전광훈 목사가 지금까지 각종 구설수에 오른 것만 해도 여러 차례이고, 광화문 집회와 청와대 앞에 현재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는 광약교회 집회, 또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하는 대형 집회들,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전광훈 목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대형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 총선용이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호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데 큰 지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씩 이렇게,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만 하더라도 대전 한밭체육관,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 그리고 대구 광진중앙교회인가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부산 백스코, 이런 데서 이제 집회를 계속 열었어요. 부산 백스코 같은 경우는, 그 집회에서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형 집회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었는데, 아무튼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말하자면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자신이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뭐라고 이 전광훈 목사가 거짓말을 지금 떠벌리고 다니는지 한번 제가 그대로 해당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지난 7일날 오후에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광훈 씨를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열었는데, 뭐라고 전광훈 씨가 이야기하냐면, 조국은요, 내가 논문 다 읽어봤는데 논문 제목부터 소련이죠.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 검토,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드느냐, 이게 석사학위 논문, 내가 다 읽어봤어요. 거기에 한국교회에 대한 난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 여러분, 한국교회를 없애야 합니까? 없애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청중이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누구를 없애야 돼? 누구를? 그러니까 문재인, 이렇게 또 외쳐요. 문재인과 주사파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9일날
했던 집회에서나 그다음에 15일 날 대구 광진중앙교회에서 했던 집회에서나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논문을 자신이 다 읽어봤고 그 논문에는 한국을 공산화 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논문의 핵심이.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한국교회를 없애야 된다.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를 없애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사실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지금 그 전 법무부 장관 교수 서울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판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뉴스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조국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사는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게 도서관을 통해서 국회 도서관 뭐 이런데 좀 통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쭉 살펴봤어요. 한 3차례 쭉 살펴봤는데 정말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그리고 한국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없습니다. 그런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리고 조국 교수의 그 논문은 1989년 2월에 제출한 논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제목부터 이제 정광훈 씨는 틀렸는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에서 1938 이게 조국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은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냐면 해방 후 남한 사회에서의 각종 치안 입법과 특히 1960년 5.16 이후에 국토건설단 1980년 5.17 이후에 삼청순화교육대, 삼청근로봉사대에서의 강제노동 및 사회보호법의 보호처분, 사회안전법의 보완처분 등의 형법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국내 형법 교과서, 저는 뭐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형법 교과서들은 뭐 거의 뭐 살펴본 적이 없는데 그 대부분이 사회주의 사회는 이탈리아 페리의 그 형법 초안을 개수한 신파적 형법전을 갖고 있다라고 서술한다, 라 말한다. 이어 우리 사회의 이제까지의 통념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법도 인권도 없으며 스탈린식의 숙청이나 마오쩌둥식의 프로레타리아 문화 대혁명이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근대 사회주의권의 동향과 소연방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고르바초프가 내걸고 나왔던 페레스트로이카 이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정말 사회주의권의 그 말하자면 소연방 그때 당시 89년 당시에 이제 소연방 중심의 그 사회주의권의 모든 형법 체계가 과연 그렇게 돼 있는지 그 검토를 해보는, 그래서 실제 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뭐 막연하게 알려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본에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자료랄지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랄지 뭐 국내에 많이 소개된 자료들을랄지 이런 것들을 다 섭렵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관변적인 그런 시각의 자료가 아니라 좀 객관성을 확보한 그 사회주의권의 그 정보 자료들을 가지고서 사회주의권, 세계 사회주의권의 형법이랄지 법 유형의 그 기초를 놓았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구축 과정과 내용, 그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이 이 논문의 그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이야기하는 어떤 뭐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 또는 내지는 한국
교회를 없애야 된다 뭐 등등의 그런 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포인트가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전혀 없고요. 사회주의권의 법, 형법 유형에 기초를 놨던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법, 형법 이론의 구축 과정과 내용, 방법론.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1917년. 1917년부터 1938년까지의 그 러시아의 그 형법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쭉 체계들을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거를 보고서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대부분 많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 초창기 거를 검토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주 핵심인데, 이 조국 교수의, 그러니까 대학원 시절 석사학위 논문에는 분명한 사실은 한국교회를 언급한 문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그럼 있는지 찾아보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있더라고요.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1922년 그 러시아 공화국 형법전에 나오는 형법 각칙 체계를 인용한 그런 대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3장 교회 국가 분리 규칙에 대한 범죄, 이런 말하자면 그 표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의 각칙을 쭉 이제 열거를 해서 인용을 한 거죠. 인용. 그리고 그러니까 3장에 이제 교회 국가 분리 규칙에 대한 범죄, 이런 목록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그 목록 중에서 극히 일부만 짤막하게 코멘트를 할 뿐이지 다 해설하는 게 아닙니다. 예, 조국 교수가. 조국 그 대학원생이, 그때 대학원생이었겠죠. 그래서 전광훈 씨는 조국 교수의 논문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정말 백보양보해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국 교수의 그 논문에 나와 있지도 않은 한국교회를 없애야 된다, 또는 공산화를 한국을 공산화시켜야 된다 등등의 그런 식의 논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논문 다 읽어봤더니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 이런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너무 코미디 같은 상황은 뭐냐면, 이 전광훈 씨의 이런 그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광훈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지는 틀렸다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광훈 씨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늘 집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고영일 변호사거든요. 거의 고영일 변호사는 전광훈과 같이 움직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자유당 현재 대표이고 변호사잖아요.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국 교수가 석사학위 논문, 법학에 대한 논문인데 이런 내용을 썼다라고 지금 전광훈 씨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최소한. 그런데 고영일 씨는 전혀 그럴 뜻이 없었는 건지 뭐 지적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지적을 했다면 그 전광훈 씨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영일 씨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고요. 뿐만 아니라 전광훈 씨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 김승규 변호사, 현재는 변호사고 전 법무부 장관이자 전 국정원장, 이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전광훈 씨의 말하자면은 그 전광훈 씨와 더불어서 이런 그
소위 자기네들 말하는 애국운동, 극우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김승규 씨인데 그 사람도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조국의 논문, 법학에 관련된 논문에 대한 내용이 이렇다라고 정광훈이 떠들고 다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없냐는 거죠. 거짓말로 허위사실로 이렇게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사실을 자기들이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김문수 씨도 계속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고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지사 출신이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요. 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 아닙니까? 송영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광훈이 이렇게 계속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우리는 지금 형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뭐예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아주 형벌이 셉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지금까지 아마 내가 관련 영상에서 본 것만 해도 최소한 7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 번 했어요. 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신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좀 허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것은 이런 거짓말, 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딱 고지 듣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 줄로 알고. 그들 가운데서 정말 그럴까 하면서 논문을 한 명이라도 살펴봤다면 정광훈이 이렇게 큰 소리로 치고 떠들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거짓은 잠시만 통할 뿐이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팩트체크를 해보면. 이거는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늘어놓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 정광훈,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을 해가지고 더 기고만장한 이 정광훈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범죄자가 이렇게 거리로 활보하고 다니고 말이죠.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뭔 일 나겠습니까? 나라가 극도로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속지 않아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혹시 주변에 이 태극기 부대들 가운데 정광훈의 이 말에 현혹돼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곧 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다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막 순국 결사대 같은데 막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가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빨리 좀 구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좀 알려주시고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지금 정광훈이 떠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